금관가야는 오늘날의 경상남도 김해시를 근거지로 삼는 가야 연맹의 맹주이자 실세로서 대가야와 함께 가야 연맹의 양대 축을 이루는 고대 국가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가락국으로 불리지만 보통 가야를 생각하면 이 금관가야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가야의 역사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면 전기 역사에서의 가야는 금관가야, 후기 역사에서의 가야는 대가야를 뜻하기도 하나 확정적 표현은 아니고 그냥 구분상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앞선 1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일본의 임나 일본부설과도 연관이 있는 임나라는 지역은 이 금관가야를 뜻하며 고구려 광개토 대학릉비에는 임나가라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임나 일본부설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선 동조론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 현대에는 이에 대해 많은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는 철저하게 분리된 상태에서의 접근법을 통해 보다 올바르게 임나의 어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삼국유사 권 제2 기 가락국기의 기록을 보면 가야가 세워진 건국 신화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 잠시 풀어보고자 합니다. 서기 42년 경상남도 김해시 일대는 천지가 개벽한 이후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이때 9명의 촌장이 함께 마을을 다스리니 사람들은 이 마을을 가리켜 가락구촌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락구촌을 다스리는 9명의 촌장들, 즉 구간이라 불리는 아도간,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유수간, 유천간, 신천간, 오천간, 신귀간은 백성들과 함께 가락구촌에서 밭을 갈아 곡식을 마련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가락구촌 뒷산에는 영험한 기운을 담고 있는 구지라는 봉우리가 있었고 그곳 정상에는 거북이 등껍질같이 생긴 돌무덤이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구촌 사람들과 구간은 소리를 쫓아 돌무덤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마침 도착한 돌무덤에서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맑고 청아한 목소리만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 목소리가 구촌 사람들을 부르며 말하길 보소, 여도 사람이 있는겨. 우리 아홉간하고 마을 주민들 있는데요. 여는 어딥니까? 구지락합니다. 아, 얼마 전에 하늘신이 말하길 이곳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카대요. 대신에 님들이 노래 한 소절 불러줘야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산봉우리에 있는 꼭대기 흙을 파면서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라고 춤추면서 불러주면 된다 아이요. 이때 구촌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바로 구지가이며 이 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에 겨운 노랫소리가 얼마쯤 흘렀을까? 자줏빛 줄기가 하늘에서 내리쬐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압을 발견하곤 뚜껑을 열어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알 6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금압을 챙겨 마을로 내려온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다시 모여 뚜껑을 열어보았고 상자 안에 6명의 아이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곤 이들을 꺼내 극진히 보살피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며칠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은 건장한 성인으로 훌쩍 자랐으며 얼굴은 용처럼 생기고 풍채가 위엄이 있었으니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범상치 않음을 직감하곤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장성한 아이들이 각기 5개의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각기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으나 단 한 명의 아이만이 그곳에 남아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처음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수로라고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수로가 가락구촌에 새롭게 나라를 건국하며 신왕조의 출발을 선포하니 그곳이 바로 금관국, 즉 금관가야였습니다. 아무튼 금관가야의 전성기 시절에 대해 삼국유사는 낙동강부터 남해바다 그리고 지리산과 가야산까지 영토가 매우 넓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낙동강에 기대어 물길이 크게 융성했고
외나라를 비롯해 이웃 국가들과 수많은 무역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낙동강을 경계로 신라와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사이이다 보니 다소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표적으로 금간가야의 수로왕이 신라와 벌인 전쟁들이었습니다. 신라 탈해왕, 타사왕, 지마왕과 수십 년에 걸쳐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전투를 벌이면서 금간가야의 명성을 드높이기도 했으나, 때마침 포상 8국의 난으로 여러 소국들에게 공격당하면서 숙적이었던 신라에게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수로왕은 역대 고대국가의 국왕들처럼 기록이 전무한 상태라 그의 출생연도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으며, 서기 42년에 태어나 199년 사망했다는 기록만 놓고 본다면 그가 죽었을 때의 나이는 158세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지봉 건국 설화에 따라 태어나고 곧바로 어른이 되어 금간가야를 세웠으니 한 살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고, 재위기간만 157년에 달하기 때문에 역사상 이런 기록을 가진 국왕이 또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수많은 위기에서도 굳건하게 맹주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금간가야였으나, 광개토 대왕의 남진 정책으로 또 한 번 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후반기 대가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금간가야도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신라 버풍왕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해 줄곧 연패하였으며, 이후 점점 국력이 쇠퇴하던 금간가야는 자연스레 신라에 흡수되면서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